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맥북이 너무 이뻐서 구입했는데 윈도우랑 너무 달라서 당황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맥북을 5년 이상 사용해 오면서 시행착오했던 수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진짜 반드시 알고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맥북 초기 설정과 꿀팁들을 무려 1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로만 엄선해왔으니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쉽게 써먹는 테크 지식 Let's go! Hurry up! 첫 번째, 스팟라이트입니다. 우리 윈도우에서 파일을 찾거나 무엇인가를 검색할 때 하단 검색바에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인데요. 맥북에서는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사용되니까 스팟라이트 기능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세요. 실행 방법은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거나 키보드 상단 F4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 프로그램, 계산기, 검색해야 하는 것들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고 심지어 환율도 입력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맥북 이름 설정입니다. 다시 한번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 시스템 설정을 입력하신 뒤 엔터를 치시면 설정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일반 탭에 정보를 클릭하신 뒤 이름란을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트랙패드 설정. 어쩌면 맥북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인데요. 윈도우 노트북을 쓰셨던 분들 중 맥북의 트랙패드 터치감과 기능이 너무 좋아서 다시 윈도우로 못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마우스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트랙패드로만 작업할 정도로 제대로 세팅해서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스팟라이트를 실행 후 설정에 들어가신 뒤 트랙패드 탭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및 클립 탭에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포인트 이동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클릭의 강도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스크롤 및 확대, 축소 세팅과 추가 제스처 경우 다음과 같이 세팅해 두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작업을 너무나도 편하게 해줄 트랙패드의 제스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노트북처럼 손가락 한 개로 트랙패드를 한 번 누르게 되면 단순 클릭이 됩니다.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싶어서 일반 노트북처럼 오른쪽 하단을 클릭하면 그냥 클릭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맥북 트랙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냐? 바로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포인트 및 클릭에서 보조 클릭 부분을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클릭하기로 변경해 주시면 윈도우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게 처음만 적응할 때 불편하지 한번 적응하고 나면 작업 속도가 진짜 엄청 빨라지거든요.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손가락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활용해서 위아래로 스와이프 하시면 스크롤 상하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을 띄워두고 손가락 두 개를 터치 후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미지가 회전됩니다. 이번엔 손가락 세 개를 활용해서 위로 올리면 현재 떠있는 모든 창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최상단에 데스크탑이 보이실 텐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데스크탑이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창이 너무 많을 때 이렇게 끌어다가 다른 데스크탑으로 옮겨서 작업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트랙패드에 손가락 3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데스크탑 전환이 가능하여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5개를 트랙패드에 대고 오므리면 런치패드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운받아둔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단 독창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동일하게 켜실 수 있습니다. Let's go! Hurry up! 네 번째, 마우스 설정. 트랙패드 말고 마우스를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도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마우스 이동, 두 번 클릭 속도, 스크롤 속도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돌렸는데 이상하게 위로 올리면 아래로 가고 아래로 내리면 위로 가는 이상한 현상을 겪으시게 될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부 앱을 아예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로지텍 마우스를 쓰고 계시다면 로지 옵션스 프로라는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 포인트 및 스크롤을 누르시고 스크롤 방향을 그대로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타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지만 저는 스크롤 리버서라는 앱을 활용하고 있고 다운받으신 뒤 상단에 스크롤 버튼을 누르신 뒤 수직 반전, 마우스 반전을 선택해 주시면 스크롤이 정방향으로 세팅이 됩니다.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 설명 탭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터리 설정. 먼저 배터리 퍼센트 표시입니다. 이 기능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정에 제어 센터로 가신 뒤 퍼센트 보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렇게 퍼센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맥북은 배터리 사이클
사이클 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처음 맥북을 구입하시고 이제 막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성능이 100%에 가까울 텐데 중고로 구입하셨거나 기존에 사용해오고 계셨던 분들은 현재 배터리 성능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설정에서 일반, 정보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시스템 리포트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 전원을 클릭하시면 배터리 성능 최대치와 사이클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보통 1000사이클까지는 배터리 성능을 정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겠죠.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배터리를 100%로 완충해서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외출 또는 자기 전 충전기를 꽂고 나가서 100%로 다 충전이 되었는데 계속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배터리 수명을 매우 빠르게 떨어뜨리는데요. 바로 알덴테라는 앱으로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후 제한 부분을 80% 정도로 해두시면 충전기를 계속 꽂아두어도 80%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막아줍니다. 이 앱은 진짜 웬만한 맥북 유저라면 전부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 두셔서 여러분들의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해보세요. 6번째, 바탕화면 설정. 맥북에서는 바탕화면 부분을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이 설정을 안 해두셔서 이렇게 파일들이 너저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스택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폴더들을 유형별로 자동 정리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텍스트의 크기가 작거나 너무 크시다면 보기 옵션을 클릭 후 아이콘 크기 또는 텍스트 크기도 커스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경화면도 한번 꾸며봐야겠죠?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배경화면 변경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화면들로 변경이 가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폴더를 활용해서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위젯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위젯 편집을 누르셔서 날씨, 메모, 달력 등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끌어다 두시고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커스텀 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go! Hurry up! 7번째, 화면 모드. 설정에서 화면 모드를 클릭하시면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창들을 실행해 보시면 스크롤을 내리거나 올릴 때만 스크롤이 보여지실 텐데 만약 항상 스크롤이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크롤 막대보기 부분을 항상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이 설정은 안 해두시면 아이클라우드 용량이 금방 꽉 차버리게 되는데요. 설정으로 가셔서 애플 계정을 누르시고 아이클라우드 클릭, 드라이브를 클릭하셔서 데스크탑 및 문서 폴더를 반드시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켜두시게 되면 다운로드되는 모든 문서가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되면서 굳이 중요치 않은 문서들이 용량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꺼두시길 추천드립니다. 9번째, 독 설정. 여기 하단에 있는 것이 독이라는 것인데 윈도우에서 작업 표시줄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즐겨찾기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세팅해 둘 수 있는데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데스크탑 및 독을 클릭 후 여기 크기 부분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확대 부분은 아이콘을 가져다 대었을 때 크기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여기 아이콘을 넣는 방법은 런치패드를 실행해서 그냥 끌어다 두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옵션, 독에서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가끔 독이 계속 떠 있어서 거슬릴 때가 있는데 기호에 따라 여기 자동으로 독 가리기와 보기 부분을 체크해서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아래로 쭉 가져다 대었을 때만 보이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운로드 폴더 형태를 변경해 볼 건데요. 보통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내가 다운로드한 폴더들이 쭉 뜨게 되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은 이렇게, 격자 모양은 이렇게, 부채 모양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참조하셔서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해 보세요. Let's go! Hurry up! 10번째, 화면 분할. 맥북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분할해서 같이 띄워놓고 작업하고 싶을 때 여기 좌측 상단에 초록색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원하는 형태로 눌러주면 되긴 되는데 이게 써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단축키를 활용해서 매우 편하게 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렉탱글이란 앱인데요. 이게 단축키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바로바로 전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본인이 원하는 단축키로 커스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앱도 반드시 다운받아 쓰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11번째, 핫코너 설정.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매우 쉽고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데스크탑 및 독 클릭, 하단에 핫코너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런치패드로 선택을 한다면 마우스나 트랙패드로 화면 오른쪽 상단을 툭 쳐주게 되었을 때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영상 작업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 가끔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창을 옮기거나 내려서 파일을 가져오는데 진짜 은근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따라서 핫코너로 이렇게 데스크탑 부분을 세팅해 두신다면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일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12번째, 디스플레이 설정. 설정에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셔서 재생률은 프로모션으로 선택해 주셔야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눌러서 화면의 해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기 정렬 버튼을 누르셔서 기기 위치에 따라 커스텀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모니터를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 빛의 세기에 따라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주변 광에 맞춰 디스플레이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푸르톤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둘 다 꺼두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도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설정에 잠금 화면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시간 설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배터리 사용 시 비활성 상태인 경우 디스플레이 끄기를 5분 정도로 해두고 사용 중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5분을 유지 시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꺼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이때 이 부분을 즉시로 해두시면 암호를 요구하게 되고, 만약 시간을 5분으로 해두었을 시엔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5분 이내에 다시 화면을 켜면 암호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기능입니다. 13번째, 파인더. 맥북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앱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의 모든 파일을 총괄하는 커맨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바로 파인더인데요.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아이콘, 목록, 계층, 갤러리 형태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 저의 경우 계층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직관적으로 어떤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꿀팁으로 알려드리자면, 해당 파일이 선택된 채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빠르게 미리 보기 형태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나머지 파일도 일일이 다 실행하지 않고도 빠르게 모든 파일들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시면 아이콘들을 정렬하는 유형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싶다면 여기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 폴더를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자주 즐겨 찾는 폴더로 사용하고 싶다면 폴더를 왼쪽으로 끌어서 커스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거를 원하신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사이드바에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기를 클릭하셔서 경로 막대 보기를 클릭해 두시면 해당 파일의 전체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렇게 끌어다 두시면 빠르게 파일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Let's go! Hurry up! 자, 오늘은 맥북을 처음 구매하셨을 때 반드시 설정하면 좋은 세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많은데 너무 많으면 복잡해 하실까봐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것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팅들이 아니라 맥북 필수 앱들이거든요. 오늘도 알덴테와 렉탱글과 같은 필수 앱들을 알려드리긴 했으나 알면 무조건 도움되는 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맥북 필수 앱들과 오늘 미처 전달드리지 못했던 맥북 꿀팁과 단축키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부터 꼭 한번 세팅해 보시고, 주변에 맥을 처음 쓰시거나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쉽게 써먹는 테크 지식들을 정성껏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